내 영준이한테 이야기 해줘야지 라는 사회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떻다? 또 암기가 잘 됩니다. 엄청 꿀팁인데 이거 공부할 때? 잘 됩니다.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은 완벽한 공부법 43강 네. 함께 하면 똑똑해진다 네, 그렇죠. 라는 주제로 네. 앞에 이제 정강현이 외로우면 건강이 나빠진다. 외로우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문제 제시를 했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해보도록 왜 하겠습니다. 사회적 존재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니까 왜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외롭지 않으면 평타 치는 게 아니야. 어? 외로움을 극복하면 그냥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롭지 않고 뭔가 함께한다, 소속감이 있다, 우리가 사회적 어떤 관계의 연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더 그냥 평타 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외로움을 생각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외로움과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진정한 친구,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신 박사님이 얘기하는 내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애가 할 때 뭐 애들이랑 잘 어울리냐? 그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단짝 친구가 있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애가 어떤 애는 막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리지 않게 학구적인 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얘가 단짝 친구가 없으면 풍요성의 빈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딸의 전학을 갔는데 저희 딸이 약간 부침성이 좋은 편인데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전화가. 왜냐면 전 믿었거든요. 한 이유가 뭐냐면 두루두루 치는데 단짝친구를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한 게 없었는데 이제 좀 생겼어요. 2명이. 그래서 그 생기니까 벌써 애가 약간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친구가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스케일 보면 이제 복잡계 관점에서 모든 게 복잡계라는 걸 설명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도로는 원래 이제 선형적 연결인 줄 알았는데 통행량까지 조사하면은 진짜 그 우리 혈관 퍼져나가는 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겠네. 왜냐면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친구가 100명이 있지만 내가 대화를 소모하는 거를 80% 친구를 쓰는 그렇죠. 친구가 20% 아주 나와요.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친한 친구가 뭐 20명이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복잡게 해서. 그러니까 뭐 2명, 3명은 나올 수 있겠죠. 뭐 4명, 5명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나는 친한 친구가 너무 많아. 그건 뻥이라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속성상 맞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또 그게 분별을 할 수가 없지. 맞아. 진짜 친구 아니고 진짜 친구인 척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도 나오지만 또 이제 사회적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연결된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할 때도 그냥 암기해야지 하는 거하고 이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줘야지 같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웃풋은 상관없어요. 하는데 얘는 그냥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암기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내가 똑같은 거를 이건 내가 내일 영준이한테 얘기해줘야지 하면은 같은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내 영준이한테 이야기 해줘야지 라는 사회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떻다? 또 암기가 잘 됩니다. 엄청 꿀팁인데 이거 공부할 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라는 게 무섭냐면 우리가 뭔가 연결이 된다는 것만으로서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거 있죠. 한 사람의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단체의 소속감이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그 개인의 정체성도 있고 개인의 효능감도 있는데 집단 정체성도 있고 집단 효능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사회적 존재인 거야. 되게 무서워. 그 실험 진짜. 있잖아요. 모르는 어린이 친구들을 100명 정도 있는데 그냥 50대 50으로 나누고 A팀이랑 B팀이랑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니까 서로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전혀 모르던 애들인데 A랑 B랑 이름을 져줬다는 이유로. 이거를 아주 정치인들이 잘 활용하는 겁니다. 아주 우리 인간이 그 집단 스위치라는 건데 바른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겠죠? 집단 스위치랍니다. 딱 키면 딱 갑자기 사람이 집단적으로 루루루루 그 실험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는 뭐 이제 학생들인데 아무튼 그냥 소속감을 느끼면 학점이 올라갑니다. 학점을 소속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순간 학점이 여기 연구에서는
학기당 0.2야. 학기당 0.2인데 그게 3년 동안 누적이 돼요. 그러면 3년 동안이면 6학기니까 몇이죠? 0.2에 1.2가 올라가는 거야, 학점이. 맞죠? 맞나요? 3년이면은 6학기니까 0.2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소속감이 주는 그 플러스 알파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우정을 만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친구를 만드냐 했을 때 이거는 그 친구 관련된 그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러니까 익숙할수록 친해질 확률이 높아요. 옛날 때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옛날 때 그 뭐 고딩 때 친구 또 대학교 때 친구 보면은 그때 되게 오랫동안 봐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때 친구 만난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 알아. 그냥 익숙해. 그 자체가 편한 겁니다. 익숙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무시 못해요. 물리적 근접성. 되게 친한 친구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못 보니까 다시 만나면 좋긴 해. 그런데 알고 보면 대화를 거의 못 해요. 가끔 만나도 이제 오랜만 만났으니까 그냥 겉핥기 얘기밖에 못 하는 거고. 특히 연인이 이래서 많이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 근접성가 가까울수록 친해질 확률이 높고 당연한 거고. 세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부관계를 연구를 해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사람은 끼리끼리를 좋아해요. 이게 어떤 심지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남자지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더 좋아해요. 이건 블라인드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알을 여성으로 만든 걸 몰라도 이게 실험을 해봐요. 이게 여성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하면 높은 비율로 나를 바꾸는 게 많아요. 나를 바꾸는 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외모든 뭐 가치관이든 아니면 상황이든 기본적으로 학연지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해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렇죠. 제가 이걸 진짜 놀란 게 언제냐면 유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백인을 이제 보면은 저는 백인을 워낙 많이 봐서 뭐 이 백인이랑 저 백인이랑 뭐 얘는 뭐 옛날에는 그냥 어렸을 때 보면 백인은 다 백인줄 알았는데 얘는 금발이구나. 얘는 좀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뭐 레드넥 얘는 좀 다른 애구나 이런 걸 알겠는데 흑인은 또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환학생 갔을 때 흑인 친구가 그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리아에서 날아온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랑 지내면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흑인은 다 똑같은 흑인인 줄 알았는데 걔가 나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쟤는 뭐 어디에서 온 애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머리통이 훨씬 크고 전혀 다르게 생겼더라고 흑인인데 그런 거 보면서 나는 흑인이면 다 똑같은 흑인인 줄 알았는데 걔네도 그거에 따라서 동질감을 되게 우리 그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 우리 동양에 보면은 중국인이랑 그렇지 맞아. 일본인이랑 다 똑같은 거 같잖아요. 우린 딱 봐도 안 좋지 않은데 동질감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왜냐면 그렇지. 딱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한국 사람처럼 입으면 정이 더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가 흑인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프리카도 다 그냥 똑같은 흑인이 아니라 다 다른 흑인이구나. 이거를 배우면서 그때 제가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생김새 내가 동질감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구나.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유사성. 근데 여러분 이게 유사성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 보통 민족끼리 유사성이 있잖아요. 근데 민족주의 자체가 나중에 개발된 거예요. 거의 17세기, 18세기 그때 개발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민족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이 동네에서 살고 무슨 지도 없어서 솔직히 왕은 있다고 하는데 누가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거리가 멀어요. 무슨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끼리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는 무슨 하나의 민족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국뽕이죠. 근데 민족주의 개발되고 나서 어떤 거예요? 같은 민족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유사성은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거에서 소속감과 어떤 유사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웃긴 게 생각이 났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사성을 더 만들어줄까 하다가 나중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지금은 소소하게밖에 뭐 이렇게 뭐 나눠주는 걸 못하지만 그 졸구티를 10만 장 만들어갖고 다 졸구티만 입고 있는 걸 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이거는 거의 광시인도 무서운데?
진정한 친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제게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건데 이때는 신 박사님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안 넣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약간 이게 뭐 좀 바꿨을 텐데 뭐 지금 말하면 되죠. 옛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에 대해 얘기할 때 가치관 공유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함께 보니까 그거 같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할 때 이게 가치관도 그렇고 나의 비밀도 그렇고 그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되게 나한테 되게 소중한 거야. 내가 귀중한 거야.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사람이 나의 비밀이든 나의 가치관이든 나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그 관계의 깊이는 되게 크게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한 명이나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한 개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적으로도 그걸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가 큰 소속 어떤 단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그 소속감 자체가 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등등 이렇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고 외로움을 극복하면 그냥 또이또이가 아니라 그냥 뭐 아무런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하는 순간 어떻다? 우리가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외로움 어떤 소속감이 없다 하더라도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도 암기하는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자 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혼자 해야 돼요. 그러나 외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혼자 공부한다? 이건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번 강의에 신 박사님께서 그걸 극복하려다 보니까 전화 위복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새로운 모임 가운데 외로움을 극복하는 뿐만 아니라 더 플러스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독서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모임이 중요하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독서 모임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 모델이 아니니까 나가는 돈은 많고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클럽장한테 돈도 줘야 되고 나가는 돈은 많은데 수익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뇌를 쥐어 짜서 해야 돼서 너무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리고 또 이게 또 무료니까 우려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무료하면 노쇼가 많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도 머리가 무료지만 아파요. 노쇼가 없게끔 여러 가지 장치도 만들 생각이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우리가 친구님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익숙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면 암기도 잘 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자체가 우리한테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 두 번째, 그 학생들, 대학생들 소속감을 느끼면 그 학점이 올라간다. 이게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속감이라는 걸 함께 했을 때 느끼는 거는 똑똑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도 진정한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군중 속에 있어도 진정한 동지가 없으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진정한 동지를, 진정한 동료를 만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익숙할 때, 그리고 가까울 때, 그 다음에 비슷할 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인데 이걸 또 확장해서 중요한 걸, 내가 소중한 걸 공유할 때 이 사람은 나랑 진정한 동지다, 진정한 동료다, 진정한 친구다. 이거는 비밀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귀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된다면 충분히 자기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똑똑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구랑 가치관을 공유했습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자꾸 이제 수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 가치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 난 그런 친구가 있나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그런 친구입니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누구의 고민을 그렇게 들어줬습니까? 저희 커뮤니티가 왜 이렇게 그래도 빨리 클 수 있었냐면은 자기개발 커뮤니티 치고 제가 그 고민을 엄청 많이 들어줬거든요. 그게 사실 저한테 엄청난 정신 노동이었어요. 그게요. 왜냐면 그 뼈아대 고민 연구서만 봐도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은 한 사람 고민도 잘 안 들을 텐데 저는 몇천 개 들어봤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갖고
되게 큰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지금은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이제 뼈아대 고민연구소를 많이 못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못 해주는데 이제 더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게 좀 바쁜 게 끝나면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함께하면 이게 똑똑해진다. 이제 원리도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강론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사회성인가요, 우리가? 예, 이제 대인관계. 대인관계. 사회성 관련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